경제 전문가 김광석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경제 네.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. 네,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문 대통령 3주년 연설이 있었었죠. 네,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관리청으로 승격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? 네, 제가 전망서에 냈던 그대로 예언이 적중했습니다. 아, 네. 네네. 네, 질병관리본부를 청이나 부 단위로 승격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네.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 혹은 이 의료, 방역에 해당하는 영역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. 특히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한다면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차관을 2명 이상 두는 복수차관 제도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서 말 그대로 보건 역량을 강화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방향성이 발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연결성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중요한 것이 감염병 전문병원, 네. 또 국립 감염병 연구소 이런 것들도 설립을 해서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체계와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갈 그런 방향성이 설정된 것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요? 한국판 뉴딜, 결국 이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이름을 가져온 것이고요. 네. 네. 그 뉴딜을 지금 경제에 맞게 한국판으로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그 방향성입니다.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겁니다. 주로 5G 인프라를 구축하고요.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언택 서비스,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원격 교육이라든가 또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방향성이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SOC도 디지털화하겠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노후 시설물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하고 또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더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면 네. 디지털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네네. 개인적인 일자리가 오히려 창출이 안 되고 기본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결국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상점에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점의 경영 효율성은 좋아질 수 있겠죠. 네. 그런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알바할 때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기반이 자리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자리가 줄어들과 동시에 역시 디지털 부문 결국 키오스크를 설계하고 키오스크를 제조하고 또 키오스크를 유통해야 되는 그리고 키오스크가 더 고도화돼야 됩니다. 이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인재들이 또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력들을 어떻게 늘어나는 향후 요구되는 인력으로 재배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정부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? 어떻게 전망을 예. 하시나요?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한 가지는 제 근거 한 가지는 지금 세수가 부족합니다.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제 적자 재정이 국면이 왔어요. 그러면 세수를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. 조금 더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기는 어렵다. 세수를 더 확보하고 또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데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규제책은 조금 더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지 않을까. 그런 관점에서
부동산 시장의 규제는 더 강화되지는 않는, 뭐 약화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무튼 좀 경과를 두고 봐야 부동산 시장도 좀 추이를 좀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네네.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거시치 경제 전문가 김광석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